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세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장경상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절세, 그다음에 탈세, 또 거기에 어떤 의무를 해태했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가산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니 세금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내가 법적으로 당연히 내는 거지만은 아니 뭐 때에 따라서는 그 세금을 좀 유예를 좀 받으면 좋겠다. 내가 낸다. 근데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뭐 6개월, 한 1년 이렇게 뒤에 좀 그때는 분명히 내가 낼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런 일정 기간은 좀 뭔가 이게 좀 그런 방법을 한번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결국은 이제 담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은행에 대출 받으려면은 그 대출에 대한 뭐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담보를 그 해서 대출 받는 경우도 있듯이 세금 내는 것도 결국은 세금을 내는 나중에 내는 조건으로 그 일정 기간을 유예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뭘로 그거를 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일종의 납세 담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은 그런 납세 담보에는 뭐가 있고 또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일시적으로 어려운 세금을 이렇게 좀 유예받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담보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우선 금전의 담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금 통장에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뭐 불특이한 사로 내가 인출을 못하는 그러나 예금 내 명의 예금에는 계좌에는 그런 금전이 뭐 예금이 돼 있다. 그럼 물론 예금 통장을 담보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채, 지방채 요거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채권이죠. 그거를 이제 담보 제공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가증권 소위 말하면 주식이죠.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그 이제 사실은 내가 처분을 해도 해서 세금 내도 되지만은 뭐 소위 말하면 이제 내가 좀 손해 보고 있는 상황이라 그거를 팔기에는 억울하고 그러더라도 어찌 됐든 그런 그 유가증권이 담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도 없을 경우에 이제 우리 보증보험이라는 이제 뭐 이렇게 기관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이라는 기관에 가면은 일정한 어떤 일종의 그 수수료를 주면은 보험증권, 납세 보증 보험증권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뭐 현금은 부족하지만은 뭐 내가 뭐 아파트가 하나 있다든가 어디 시골에 물려받은 땅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그런 부동산을 또 담보로 제공을 하는 방법. 물론 이제 그런 그 방식의 할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에서 근저당을 설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공장, 그다음에 이제 선박, 항공기 뭐 이런 기계 설비, 부동산은 아니지만은 어떤 재산권을 그 평가하거나 어떤 그런 거를 표시할 수 있는 증서가 있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담보 물건으로 이렇게 이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담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의 세금을 못 낸다. 그러면 금전인 경우는 110% 이상의 가액이어야 되고 국채, 지방채, 채권이나 유가증권인은 그 120% 이상. 그다음에 그 납세 보증 보험권 같은은 그 110% 이상.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120% 이상. 이렇게 이제 평가액이 그 이상이 돼야 된다 하는 건 좀 참고로 아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세금을 안 낸 경우에 또 이제 그런 그 부동산 같은 거를 이제 담보로 맡겼는데 예상치 않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 그 담보물이 이제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국가에서는 담보를 받은 부동산을 공매 처분을 하죠. 그래서 공매 처분해 갖고 그 국세 채권에 이제 변제를 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일종의 행정 행위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그런 어떤 그 국세가 우선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국세가 우선하지 않는 예외에 해당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부득이한 세금을 못 내서 부동산으로 그 세금을 대체하는 경우에 그 무조건 국세가 우선하는 건 아니다. 뭐냐면은 국세가 부과되는 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그 이전에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 그 전에 내가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이제 뭐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뭐 공과금 같은 게 뭐 안 낸 게 있어서 뭐 설정이 돼 있든가, 하여튼 그런 어떤 그 국세보다 먼저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것이 우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액 임차 보증금, 그러니까 이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인 경우는 그 뭐 솔직히 영세 사업자 보호 차원에서 그 이제 일정 금액은 변제를 해준다. 그 다음에 또 임금 채권, 그 소위 말하면 채임이죠. 그 3개월분의 임금, 그 다음에 3년간의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임금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튼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담보권을 설정하고 제출한 그런 여러 가지 그 행정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이제 좀 우리 구독자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은 그래도 뭐 우리가 통상적인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있을 수 있는 얘기라 제가 하나에 그냥 말씀드리는데, 제3자하고 소위 말하면 이제 짜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돼 있는데 그거를 국세 체납한 걸로 해갖고 하면 내가 집을 뺏길 수가 있으니까 뭐 가까운 지인한테 개인적으로 큰 채무가 있는 것처럼 해서 그런 어떤 차용증을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전세권이나 질권, 저당권 같은 거를 부동산 등기에다가 설정을 하는, 그렇게 해갖고 국세 징수가 어렵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국세청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는 또 이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그런 거를 그 행정 절차를 밟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3자하고 그렇게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 좀 쉽게 얘기해서 그게 만만치 않을 거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제 그동안 이제 절세와 탈세, 가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납부했을 때 불이익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도저히 못 냈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거를 좀 더 이렇게 그 합법적으로 좀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은 냈어요. 세금은 이제 뭐 어떤 법정 신고 기한이 그 있으니까 뭐 그냥 부랴부랴 이제 부가가치세는 이제 뭐 1월, 4월, 7월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잔금 청산일로부터 뭐 2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고, 증여세는 60일에, 그 다음에 상속세는 6개월 내에, 뭐 이렇게 이제 법에서 정한 기한이 있어서 이제 내가 신고를 부랴부랴 하고 났는데, 이거 신고를 잘못한 거예요. 뭐 세금을 적게 냈으면은 뭐 나중에 뭐 좀 가산세 부담하고 세금을 더 내면 되는데, 더 낸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고 안 해도 될 거. 또 법적으로 내가 비과세에 해당되는데 그냥 그걸 포함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 그래서 이건 내가 안 내도 될 세금 냈다. 이런 경우는 경정청구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정청구 말고 또 이제 뭐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행정 처분에 의해서 고지를 했는데 그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는 90일 이내에 이제 그 불복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 경정 청구는 내가 세금을 더 내서 그거를 돌려달라 하는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고지서가 나왔는데 이건 내가 안 낼 세금 나온 거다, 이거는 다시 살펴달라 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행정 절차에 대한 불복이죠. 그래서 그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세무서에 하는 건 이의 신청, 국세청에 하는 거는 심사 청구. 그다음에 이제 조세 심판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다가는 심판 청구. 이런 그 명목하에 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해당 기관에 그 기한 내 법정 기한 내 청구해서 어떤 그 사실관계를 이제 심사받을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권리구제 제도인데 고지가 나오기 전에 예고 통지를 합니다. 과세 예고 통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지서가 이제 고지할 거라는 거 하고 얼마를 이러이러한 당신이 적게 신고해서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가 고지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예고 통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과세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과세 전이라도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면은 그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거를 이제 그 적부심사 청구를 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복 청구하는 경우에 그 이의신청, 심판 청구,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그 다음에 이제 고지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사실관계를 알았을 때 하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은 괜찮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조세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일단 말씀드렸고요. 이런 말씀 중에 제가 하나의 이제 그 실무를 하면서 겪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뭐 소위 말하면은 이제 그 어떤 그 사회 지도층 인사의 수발을 몇 년간 이제 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뭐 어떤 직장이면은 매월 급여를 받거나 무슨 어떤 대가를 받았을 텐데 물론 뭐 그 과정에서 뭐 좀 사례가 있었겠지만은 어찌 됐든 그런 뭐 한 10년간에 걸쳐서 그런 수발을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그 사회 지도층 인사가 그동안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해서 집을 한 채 사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 유족들이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거액의 그 예금이 인출이 되고 그것을 추적해 보니까 어떤 특정인한테 건네갔고 그 특정인이 이제 그걸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을 했다. 그래서 그분을 횡령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검찰에서 횡령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오랜 기간 수발을 한 사실과 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 어찌됐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건네받았기 때문에 횡령은 아니다. 다만 그런 어떤 금전적을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이거는 국세청에 넘겨서 증여세를 과세를 해라. 그래갖고 그 증여세를 고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뭐 5억 원 그 당시에 기억하기는 5억 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세금이 2억 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5억 원의 부동산을 팔아야만 그 세금 2억 원을 내고 그러다 보면 자기는 이제 거처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관서인 세무서에 억울하다. 그리고 어, 시- 불복을 냈습니다. 그 제가 마침 그때 이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어서 그 업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사실 거액의 5억이라는 금전을 무상으로 받은 건 맞는데 그거를 그 사실은 맞는데 과연 그것이 무상으로 받은 거냐? 그거에 대한 어떤 전후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서 그거는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고 그분이 수발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근로 용역을 제공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거는 근로소득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증여세 과세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그분한테 어떻게 보면 뭐 혜택을
뭐 해서 그분이 뭐 어찌됐든 그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좀 해결했던 그런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복이라는 것이 뭐 진짜 그 뭐 무조건 내가 불복한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국가가 이런 불복 제도를 통해서 하면은 뭐 괘씸하게 생각한다든가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억울하면은 어떤 방법이든 내가 이런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의를 제기해서 구제를 받는 것도 절세의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